네, 특별한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용산과 청와대의 시그널, 이 두 분과 함께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요일의 코너죠. 용심 청심 서정욱 변호사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지호 부대변인이 되셨습니다. 네네. 예, 새로운 직함으로 모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어젯밤에 또 비명행사다 제가 얘기를 했고, 강북을 지역구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결선까지 가서 두 사람의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박용진 의원이 현역 하위 10% 벽을 또 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비명 행사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지 못하고요. 어제 경선 결과에서 전용기 의원하고 그 진석범 네. 후보가 둘이 붙었는데 전용기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그 진석범 후보 같은 경우는 친명 후보 중에 지역에서 오래 준비하신 분인데 전용기 후보가 경선에서 이겼던 만큼 뭐 그거를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박용진 후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개성 있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정당으로서 정치 결사체입니다. 그럼 정치 결사체로서의 어떤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가 줬어야 되는데 네. 그러한 흐름에 좀 벗어났다. 우리 당에는 박용진 이외에도 김부겸, 전현희, 이광재, 김병욱, 김태년, 이소영 등 중도 수도권 유권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지고 보면 박용진 후보는 민주노동당 대변인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중도 보수에 어필하기보다는 좀 우리 당의 개혁 공천의 어떤 흐름에 벗어났다. 그래서 패배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용진 의원이 일단 경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고는 했어요. 그리고 당을 전대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공개한 이제 세부 내역을 보니까 뭐 이건 박용진 의원의 주장입니다만 경선의 어떤 이제 세부 수치를 공개한 거 보니까 사실 이겼더라고요. 간발의 차로 이겼는데 감산을 하다 보니까 진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두 가지만 말하면요. 예. 하나는 이제 이거 하위 10%로 이제 이거 30% 감점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평가하면 상위 10%입니다. 박용진은 이제 예. 상위 10%예요. 누가 뭐래도. 근데 하위 10%로 가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거 비명이기 때문에 감점을 준 게 아닌가. 하위 10%. 예. 이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경선 방식이 또 결선 투표입니다. 아마 이제 그날 이성훈 변호사하고 3자 했으면 이겼을 거예요. 근데 결선 투표하면서 이성훈 변호사가 이제 정봉주를 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명이 결집되니까 역전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거죠. 박용진을 제거하자, 싹을 자르자, 이런 이제 의도가 있었고요. 예. 이번 사태는 임종석 실장 사태보다 저는 이제 10배, 100배 후폭풍이 온다 봐요. 임종석 실장 자른 것보다 박용진 후보에게 자른 게 이게 바로 이제 그 밀실 사천의 대명사가 돼가지고 상당히 그 후폭풍이 클 거라 봐요. 예, 워낙 좀 상징적인 분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우리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라고 한 그 발언도 계속 회자가 되면서 이게 조금 두고두고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당대표는 그러고 싶었겠죠. 예. 이재명 대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당은 워낙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의원 평가를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네. 어떤 평가 시점에 다면 평가를 하는데 어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예. 박용진 후보가 패배해도 선당후사하고 강북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아주 공언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큰 영향은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본인이 있습니다. 승복을 했기 때문에. 그럼요. 이 지역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 갑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서 청년 전략 선거구였어요. 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엄청난 뭐 투표 열기였는데 결과적으로 김동아 변호사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김동아 변호사는 원래 4등을 했다가 성치훈 후보가 이제 탈락을 하면서 다시 4등인데 3인 경선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4등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김동아 변호사는요, 그 민주당에서 이제 여러 직책을 맡으면서 예. 이재명 대표의 척거리면서 정진상의 변호인입니다. 공식 변호인. 네. 이재명 대표의 그 당직도 있고, 그렇다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사이에 가장 놓여 있는 게 김동아 변호사예요. 예. 이분이 평택갑에 처음에는 이제 신청했어요. 따라서 경선까지 갔는데 갑자기 뭐 선당후사하면서 사퇴를 하더라고. 네.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의도가 있었구나. 바로 이제 그때 평택을 사퇴하고
서대문으로 이제 그 보내려는 거예요. 근데 경선 오디션 해보니까 탈락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2, 3, 3명이 있는데 한 명을 끌어내리는 게 그게 바로 성치훈입니다. 네. 안희정 비선대. 이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은 나가서 자기 느낌대로 정언한 거예요. 2차가에 관계없는데 예. 그냥 끌어내렸잖아요. 또 끌어내리면 2명 해도 되잖아요. 예. 이걸 떨어진 사람을 거기에 포함시켜. 그러면서 이게 또 개딸들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댓글이나 작업했겠죠. 네. 어떻게 4등한 분이 갑자기 1등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거야말로 이게 정말 밀시사천, 개딸 공천, 방탄 공천. 저는 이번 민주당 공천을 4가지로 봅니다. 밀실, 사천, 개딸, 방탄. 네. 여기 4가지 다 해당되는 끝판왕이 김동아 변호사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의 변호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변호사라는 수식어가 붙고 김주호 부대변인은 또 김동아 이렇게 글을 또 올리셨던데 약간 홍보를 해주시는 것처럼 어떻게 4등이 1등이 될 수 있는 건가? 이건 조금 아니 이거는 네. 좀 우리 서 변호사님이 또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팩트대로 설명을 하면 예. 이분이 평택에서 홍기원 의원하고 처음에 이제 붙었어요. 네. 근데 홍기원 의원은 사실 당에서는 반명으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반명이요. 비명도 아니고 반명입니다. 예. 실제로 제가 홍기원 의원이 식사하자 그래서 가서 이재명 대표 사퇴를 네. 저보고 주창하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 그것까지? 정도로 예. 반명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거기서는 좀 어떤 홍기원 의원이 지역 기반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서 포기를 한 거고 자진으로 또 이제 어떤 친명이라는 부담도 있고 그렇게 네. 하다가 본인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서대문 갑에 청년 도전을 한 거고요. 이분이 태평양 법무법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 아주 재혼이고 민변 출신이라서 샤프하고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도전을 한 거예요. 공개 오디션에. 그래서 예. 떨어졌죠. 예선에서. 네. 예선에 그러니까 1차 예선, 2차 예선에서 떨어진 거죠. 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다들 포기하고 있었는데 성치훈 후보가 어떤 2차 가해, 성폭력 2차 가해 이런 게 불거졌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에서는 사실 성폭력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근데 그러다 그게 보니까 뭐 갑자기 불거진 것도 아니고 그 이거 경선 과정에서 질문도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에 들었던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로 후보 박탈할 정도인가요?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았고 예. 이제 그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정무적으로 판단하신 거죠. 이 부분이 더 이렇게 부각이 돼서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컷오프돼서 후보가 바뀐 거고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우리가 수백만이다 보니까 당원들의 권리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저희는 그 당원들이 자기 손으로 선출하겠다는 열망이 강하고 예. 저도 여기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2시간 걸렸어요. 정말 이게 접촉이 안 돼. 서버가 전부 다 다운이 된 거예요. 5대를 너무 돌렸다는. 몰려가지고, 예, 그래서 됐고 저는 이번 경선 이변과 서대문갑 투표 여기를 동일선상에 있고 저도 투표했는데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 반면에 국민의힘 밀양, 의령, 함안, 창녕, 박일호 후보는요. 네. 경선까지 하고 공천까지 확정됐는데 공천 취소하고 예. 경선 패배 박상훈 후보 재의결했습니다. 이런 게 국민의힘식 시스템 공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논란이 되는 후보를 정리하는 거는 또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논란을 안고 후보를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그 시장 때 밀양 예. 2억을 이제 받았다는 이제 의혹에 대해서 예. 이미 공관위에서 돈 준 사람, 그다음에 고발한 사람 3자가 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네. 취소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틀리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아예 4등 떨어진 사람을 멀쩡한 3등을 떨어뜨리고 4등을 넣어가지고 다시 1등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분이 우연히 이재명 정진상의 그 변호인이 아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이 서대문 갑이 뭐 대학들도 꽤 많은 지역구고 청년 지역구로 선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청년들은 공정 이슈에 되게 민감한데 4등이 1등 되는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 보면 공정해 보이진 아니, 않거든요.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1등 됐는데 예. 4등이라는 건 예상까지 결과고 경선이라는 거는 모든 당원들이 저기 투표를 해서 결정한 거니까 얼마나 이거보다 더 공정할 수. 경선한 사람을 공천 취소하고 그럼 검증 왜 합니까 국민의힘? 예. 경선한 사람 공천 취소하고 패배한 사람한테 공천장 주는 게 국민의힘식 공천 시스템입니다. 예. 그럼 이거 좀 여쭤볼게요.
비례연합정당 지금 민주당 주도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위성정당인데 시민사회 몫으로 공천대 분들의 이력이 좀 논란이었어요. 특히 뭐 전지혜 씨 이런 분들은 한미연합훈련 반대 뭐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제 당장 국민의힘도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재추천을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근데 그 진보당이 3명 있죠. 예. 그다음에 새진보연합도 3명이 있어요. 거기에 시민사회 목도 진보당하고 이게 같은 성향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거의 종북 좌파가 이제 한 10명 가까이 다 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례 1번이 얼마나 상징성이 있습니까? 예. 오죽하면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이거는 너무하다. 재고를 요구했잖아요. 네. 만약에 저는 안 받아주면 파국이 될 수도 있다. 아. 결국 이제 위성정당이 파탄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런 결정을 왜 내린 겁니까? 비례연합정당이 매우 늦게 좀 추진되다 보니까 예. 사실 좀 검증이 어려운 점이 있고 더 엄밀히 말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그 엄격한 검증 시스템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네. 조금 무리가 있고 그 민주당 최고위라는 것 자체가 검증의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국 혁신당과 아주 그냥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꽃 튀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후보 경쟁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엄밀히 볼 수뿐이 없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달라 의견을 낸 거고 네. 아마도 민주당이 여론 흐름을 잘 파악해서 이런 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잘 반영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단체에서는 뭐 좀 전해지기로는 일단 난색을 좀 표했다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자율권 있는 거잖아요. 시민단체 추천 몫이니까 뭐 번복될 것 같다는 게 김지호 부대변인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께서는? 끝까지 이제 번복 안 하고 서로 이제 그 평행선을 달리면 파탄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위성정당이 깨지는 거죠. 이래 보이고 네. 이분만 이제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정영이라고 있거든요. 정영이. 예. 이분은 이제 전라도 구례 마을 이장 출신이에요. 네. 근데 사드 반대한다고 경상도 와서 시하던 이런 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우려하는 분은 임태훈이라고 있어요. 군 인권센터 소장. 이분은 이게 본인이 예. 군대 안 가서 아마 처벌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소수자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이런 분이 국회의원 들어가면 그게 막 이게 우리 군이 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시민사회 이 네 분들이 독자적으로 민의전당 국회에 못 들어오는 분이 그 민주당이 제공한 트로이의 목마 속에 숨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로 들어오면 앞으로 이게 국회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정말 이게 큰 걱정이에요. 민주당이 약간 판을 깔아줬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트로이의 목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네. 이장 출신도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정말 갈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한 일 많이 하셨고 국회의원 되시면 우리나라 국군 장병의 인권이 그냥 팍 올라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팍 올라갈 거다. 예. 아까 잠깐 조국 그 혁신당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황운하 의원이 비례대표 신청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그 주요 야당의 그 대표가요. 예. 전부 이게 피고인인 거는 참 이게 저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이재명 대표 피고인이죠. 예. 조국 대표 피고인이죠.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 피고인이죠. 예. 구속 이게 뭡니까? 네. 주요 야당의 당 대표들이 전부 이게 피고인이고 황운하 의원은 이제 1심에서 송철호 건으로 3년 실형, 조국 대표는 이제 2심에서 2년 실형 이런 분들이 비례를 달면 그러면 이게 몇 달 하겠습니까? 아마 본인들은 이게 국회의원 배지가 방탄이다. 내가 배지만 달면 뭐 대법원에서 빨리 선고하겠나? 예. 아니면 잘하면 이게 파기환송식에서 몇 년 끌어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인데 이 국회의원 배지가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 이런 배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전 세계에서 보면 진짜 이게 웃음거리고 우리 정치 수준을 너무 떨어뜨리는 예. 이런 게 행위다. 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했잖아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으로 가서 조국혁신당이 원내 정당이 되는데 또 기여를 한 분인데 지역구 포기를 하고 불출마하시는 줄 알았더니 비례대표로 나선다는 건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좀 반론을 제기를 하면은 네. 민주당, 조국 혁신당 이러한 주요한 그 당의 야당의 대표들이 피의자다.
피고인이다. 범죄 혐의자다. 예. 이것이 바로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다. 정말 정적에 대해서 예. 이렇게 올가매고 검사가 대통령 되니까 야당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걱정된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네. 황운하 후보가 비례 후보로 신청을 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적절하지 않고요. 또 조국 어떤 대표님도 비례 후보를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그 역시도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결국은 비례 정당이라는 거는 후보 경쟁력 그다음에 명분에서 앞서야 되는데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불어민주연합과의 경쟁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제 어떤 검증에 위로 올라갔다. 아, 국민 민심도 잘 지켜보고 있을 그렇죠. 거다. 예. 예. 일단 지금 여론은 조국혁신당에게 더 쏠리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민주당 지지층이 오히려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지금 일단 경쟁에서 앞으로 더 드러날 거라고 하시는데 서 변호사 예측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조국당이 선전하는 걸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예. 첫째는 이제 그 불쌍하다. 좀 이게 동정 여론이 있어요. 일부 진보층에서 조국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네. 네. 불쌍하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그 선명하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겠다, 탄핵하겠다. 선명하니까 진보 진영에서 일부 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위성정당의 공천이 개파이네. 예. 위성정당의 공천이 전부 진보당 일색이고 이러니까 이게 조국당으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저는 선전할 걸로 보고요. 올해 사자성어가 1번이 비명 횡사고요. 2번 2등 사자성어는요. 지민 비조. 지민비조. 이게 올해 사자성어 2등 할 것 같아요. 예.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네. 지민 비조. 야, 올해 사자성어는 교수들이 투표할 필요도 없어. 예. 1위가 비명 행사, 2위가 지민 비조. 이런.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지역구는 민주당 뽑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 지민비조 만들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도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이제부터 슬슬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몰빵을 해줘야 된다. 좀 어때요, 여론은? 그 당원들이 매우 민감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야 된다. 사실 네. 선실직 공직자나 정무직 당직자들한테 네. 조국 혁신당에 유리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압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좀 저희가 거대 정말 프랜차이즈 정당으로서 어떤 그런 그 당원들의 그런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조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공천이 확정된 후보에 대해서 좀 바로잡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있었던 도태우 후보예요. 대구 중남구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공관위에. 이건 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이거는 이제 그 홍준표 시장도 이제 언급한 것처럼 네.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 대구 시민이 경선을 해서 이미 이제 그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 도태우 변호사가 만약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랬으면 제부터 반대했을 거예요. 예. 그런 주장이 아니에요. 예. 5.18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혹 검증을 하는데 가짜 유공자라든지 또는 이제 북한군 개입설 이런 걸 이렇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네. 요 정도 수위의 발언이지 본인이 개입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 지만은 교수처럼 그런 발언이 아니다 말이에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공천 취소하면 오히려 이제 그 보수 중에 정통 보수 좀 이게 약간 강한 보수 있잖아요. 극보수. 네. 이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엄청난 분란이 올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간에서 면밀하게 그 발언의 취지와 모든 걸 이렇게 워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제 개인 생각은 공천을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오히려 이제 공관위에서 한 번 더 이 발언의 취지를 정리를 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공천을 유지하는 민주당 보시기엔 지금 이거 가지고 아니, 구구 그러니까, 공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오컬트 파묘 공천, 네. 극우 막장 태극권 공천이라고 보는데요. 예. 도태우 후보가 5.18 광주 사태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안 했다. 그럼 뭐라 그랬냐? 북한이 개입했다.
북한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 예. 이렇게 말한 걸 가지고 나는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안 했으니까 그런 발언이 아니다. 이거 말장난 아닙니까? 아니 지금 뭐 유권자를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어요. 예. 또 참 저희가 황당한데 국민의힘의 태도가 우리 서 변호사님 똑같습니다. 아주 뭐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였는데 심지어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한 수 더 떴어요. 우리 당의 일베 출신이 어딨냐? 막 이렇게 막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일베 출신이었어요. 일베 게시물을 수십 건을 그냥 막 이렇게 공유를 한 거예요. 그냥 예. 밝혀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내가 일베 출신 얘기했구나. 일베 출신 없다 호언장담했는데 안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다시 재논의가 되고 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일베 출신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일베 출신이 아니라 일베가 하도 거짓말을 하고 네. 그 비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한 걸 가지고 예. 와전을 시켜서 일베 출신이다 이렇게 놀리고 있는 거죠. 일베 가입하신 건 맞네요, 그러면. 모니터링 차 예, 뭐 가입이니까.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예. 아.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그 네. 제가 도태우 변호사 또 변호사니까 고소할지 모르니까 제가 김주호 대변인 보호해주기 위해서 예. 북한이 개입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 그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사해봐야 된다. 그 워딩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그다음에 일베는요. 글을 쓰거나 본인이 한 게 아니고 그 글 중에 탄핵이 무효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이런 글을 몇 개 그냥 인용한 거지. 예. 그냥 붙여놓은 거지. 본인이 일베 글을 쓴 적이 전혀 없다는 거. 글의 내용은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탄핵이 무효 맞잖아요. 예. 저도 주장한 거고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글입니다. 본인이 변호인이었으니까 뭐 예. 그 같은 논리의 글을 좀 퍼왔다 이런 설명이시죠. 몇 개만 퍼서 올리는 거지 글을 본인이 쓴 게 없어요. 일베 회원이 아닙니다. 예. 일베가 다음 네이버,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아니고 일베에 그런 글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아는 거죠. 예. 일베를 탐독을 하신 거죠. 도태우 예. 변호사가. 그걸 부정하시면 안 되죠. 모니터링 차? 이재명 대표처럼 모니터링 차 들어간 건 아닐까요? 아니 그 모니터링에 그 적극 호응하는 모니터링이 있고 예. 반대되는 의견을 보는 모니터링은 다른 거죠. 일단 두 분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역구에서는 일단 벼락 공천 받은 후보들이 뭐 여야 할 것 없이 갑자기 가게 된 후보들에 대한 불만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서울 도봉갑에 전략 공천된 민주당의 안규령 후보가 이게 좀 어제부터 논란이더라고요. 지역구 유세 중에 그 시민이 여기 행정동 무슨 동인지 아냐라고 했는데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도봉갑에 지역구 동네가 뭐 100개가 넘을 것도 아니고 동네 정도는 알고 유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명비 어천가 예.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아부하는 아첨하는 네. 이런 이제 명비 어천가를 불러서 공천받은 두 명이 저는 큰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바로 이제 도봉의 안귀령 하고요. 예. 그다음에 수원의 김준혁, 김준혁, 수원정혜. 예, 네. 이수정 교수가 붙죠. 예. 그 두 분은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안규령 이분에 대한 이게 지금 젊은 층에 특히 20, 30대 젊은 층에 그다음에 호남층에 이분이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예. 반발이 엄청납니다. 이분이 도봉이면 김건태, 인재근 민주화의 성진대 네. 이분이 어떻게 내놓냐 아무런 민주화 운동이나 경력이 전혀 없잖아요. 예. 동네 이름도 모르는 근데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이래가 온 거 아닙니까? 차은우보다 이재명. 그렇죠. 예. 그걸로 온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김준혁 교수는 어떻습니까? 소나무의 전기를 받아서 뭐 이재명 대표가 큰 인물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정조가 뭐 보내는 편지 이런 식으로 책 두 권 써가지고 그냥 이긴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박광원 원내대표가 수원의 구심점이거든요. 네. 아마 이제 전체 수원에 상당히 악영향을 준다. 이런 게 아부로 공천받는 안기령, 김준혁 이런 분들에게 국민이 심판할 거로 봐요. 안기령, 김준혁 두 분 얘기하셨는데 일단 이거 좀 여쭤볼게요. 동네 이름 모르고 선거운동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도 분당에서 25년 살았는데 사실 동 이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예. 선출직으로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출마한 것은 분명히 장점이지만 후보자의 능력과 역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안기령 후보는 YTN 비정규직 앵커 출신으로 22년도에 저희 대선 때 인재 영입됐는데요.
인재 영입 후 상근 부대변인으로 민주당이 어려울 때 최전선에서 활약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관록 있는 정치 지도자나 연고 있는 지도자도 좋지만 이런 젊은 피도 필요하다.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된다면 경쟁자들보다 더 훌륭한 지역구 활동 기대되는 유망한 정치인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김준혁 후보는 어떻습니까? 김준호 후보는 사실 이분 굉장히 그 지역에서 정치를 오래 하셨어요. 역사학자고 네. 수원하면 정조대왕, 수원하면 화성 아닙니까? 정조대왕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뭐 수원시장도 출마하시고 그다음에 역사학적 활동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수원에 대한 애향심도 깊으신 분이고요. 네. 더욱 중요한 거는 박강원 우리 원내대표가 선당 후사로 바로 가서 지지 선언하고 지금 선거를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 우리는 원팀인데 선당 후사. 어쨌든 원팀이고 다들 승복은 하셨는데 네네. 뭐 유권자가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생각이 들고요. 뭐 어제 보니까 임종석 전 실장까지도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좀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 전 실장이 이런 글을 올린 이유는 뭘까요? 아마 이제 본인이 8월 달이나 예. 아마 총선 직후에라도 이게 당권에 도전하려면 뭔가 이제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당권을 저는 이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국민의힘이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게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처절한 위기의식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역전되다가요. 예. 요즘은 이제 그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고민정 최고도 복귀하고 그다음에 약간 단합하는 이런 분위기고 네.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천 자범이 알게 모르게 좀 나오거든요. 예. 선거는 이제 저는 이제부터라 봐요. 결국 지금 두 당이 팽팽하다. 엎치락뒤치락하거든요. 누가 더 겸손하게 누가 더 낮은 자세로 누가 더 처절하게 국민 속으로 다가가느냐 예. 여기에 따라 좌우되는데 지금 약간은 이게 국민의힘이 주춤하면서 민주당이 조금 단합하는 이런 데 분위기인 거는 저는 인정하고 예. 국민의힘이 분발해야 됩니다. 분발해야 된다. 지금 사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지지율을 합치면 국민의힘보다는 높다 보니까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야권의 어떤 파이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조국 혁신당과 경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뭐 치열한 경쟁보다는 약간의 연대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느슨한 연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조국 혁신당. 느슨한 연대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꼭 뭐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 꼭 경쟁은 아니잖아요. 사실 말단에 있는 조직 그 다음에 당원들끼리는 그 감정 싸움이 굉장히 심하고요. 예. 다만 이제 조국 대표라는 그 어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았던 예.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조심할 뿐이지 밑에서는 물밑에서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이제 남영희 민주당 후보가 지역구 공천 받았는데 인천에서요. 지민 비조도 무관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가 엄청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4월 10일에 선거 끝나면 예. 국민의힘이 몇 석, 민주당 몇 석 평가하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를 그대로 100% 위성이니까 20석을 따면 지역구에다가 20석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일단 10석은 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바로 이게 당이 쪼개져 돌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비례해서 5석을 딴다. 그러면 이미 국민의힘하고 15석을 접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게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럼 지역구에서 엇비슷해도 비례해서 15 차이 나면 이재명 대표 선거 참패했다. 이재명 대표 책임지시오.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이 당이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조국 당이 간 것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패배입니다. 패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경쟁 관계가 되고 근데 남영희 후보가 네. 인천의 미추홀 을의 그 윤상현 의원하고 붙고 있죠. 이분이 조국 당도 무방하다. 이거는 이게 개딸들이 볼 때는 천인공날 이거 해당인 거죠. 개딸들이 볼 때는 그래서 네. 공개하는 거예요. 남영희 후보 이 발언에 대해서 뭐 당에서 조치를 한다거나 이럴 것까지는 아닌가요? 남영희 후보가 조국 혁신당을 선택하라는 말은 아니었고요. 예. 유권자들이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더 잘 싸울 정당에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신 거죠.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더불어민주연합
이 유권자들한테 더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비례대표도 후보가 중요한 만큼 유권자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분을 선택해야 된다. 경쟁이니까요. 잘 예. 선택해야겠죠. 마지막 질문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 출마 선언했는데 보니까 친명 현역인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공천받은 지역구로 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길만 해서 가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친명과 어떤 이낙연 대표 간의 구도를 만들려고 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근데 여러 개 돌려보고 가장 이제 그 이길만 하니까 당연히 가는데 예. 광주나 이쪽은 이제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근데 가장 민주주의를 파괴한 의원이 민흥배입니다. 예. 이 위장 탈당은요. 예. 위장 탈당을 이게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네. 이거 진짜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 물론 이제 법안은 유예했지만 이 위장 탈당을 하면 민흥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우리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가서 우리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인데 네. 민흥배 의원 같은 분이 이게 대표가 돼서는 되겠냐 이렇게 호소하면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고향하고도 가깝죠. 영광 여러 가지로 이게 하고 거기에 또 경쟁자가 이낙연 대표의 그 비서실장했던 분이 지역구 관리도 잘해놨어요. 네. 저는 상당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간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봅니다. 위장 탈당은 또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광산을 맞대결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낙연 대표가 그 석 달 안에 탈당, 민주당 탈당,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창당, 그다음에 개혁신당 합당, 이별, 또 새로운 미래, 또 뭐 민주연합인가요? 뭐 이런 거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시대 정신으로 신당 탈당하고 신당 창당했는지 진짜 후배 정치인으로서 정말 좀 분통이 터집니다. 예. 민주당 방해하려고 창당한 건지 네. 정말 저 진짜 답답하고요. 우리 당 추천으로 총리까지 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저 정말 분통 터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정말 이렇게 공천 탈락자들 데리고 정치하셔도 되나? 이제 깨끗하게 정계 은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을 세게 하셨습니다. 지금. 아니 정말 저 은퇴하라. 너무 화가 납니다. 좋아했던 그 대쪽 총리가 어떻게 후배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너무 네. 화가 나고요. 네. 민영배 의원으로서는 민영배 의원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호남에서는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존 민주당 의원들 심판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 탈락했는데 여기를 뚫고 지금 경선에서 승리하신 분이거든요. 광산구청장 재선 그 초선이고 이번 국회의원 재선 도전하는 거죠. 네. 전국구 의원으로 어떤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 꼭 우리 선배님 심판해 주십시오. 네. 예. 아, 들으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